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수학기 쌀값 하락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남에서 생산되는 쌀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보다 낮은 쌀값이 다시 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마트의 쌀 판매대에 전남쌀과 강원도 철원쌀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10kg 한 포대에 철원쌀은 39,900원이고 전남쌀은 29,900원입니다. 같은 상등급이지만 가격은 전남쌀이 25%나 쌉니다. 전남쌀에 비해 강원쌀이나 경기쌀의 인지도가 높은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실제로 경기도와 비교하면 전라도 쌀은 지난 5년 평균 7.1% 낮은 가격에 팔렸고 쌀값이 폭락한 지난해는 격차가 12.1%로 더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싼데도 많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겁니다. 전남은 지난해 국내 쌀의 20.3%를 생산했지만 농협에 쌓인 재고 비중은 23.8%로 생산량을 크게 웃돕니다. 현재 쌀 재고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전남미의 가격을 크게 낮춰 현재 경기미와의 가격 격차를 더 벌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할인 중심의 판매 지원책보다는 전남쌀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만 기대지 말고 전남도 차원의 소비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아침밥 먹기 캠페인과 아침 급식 전면 시행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농민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 타작물 재배 지원을 확대해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것도 전남쌀의 가치를 높이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오늘 전라남도, 광주시와 잇따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 사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이번 협의회에서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과 군공항 이전, 복합 쇼핑몰 유치 지원 등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무등산 정상을 50년 넘게 점유하고 있는 군 부대를 이전하는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광주시 등이 내년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공군 방공포대가 주둔하고 있는 무등산 정상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부지인데 군부대가 5년마다 재허가를 받아서 56년째 점유하고 있습니다. 주상절리가 펼쳐진 국립공원이지만 1년에 2번 정도만 공개됩니다.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등이 이전 협약을 맺고 이듬해 예산까지 확보했지만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수년째 진전이 없었습니다. 무등산 정상을 시민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논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안보 상황이나 무기 운용 체계가 변하고 있고 내년에 점용 허가가 종료되는 만큼 이 시기에 맞춰 군부대 이전을 다시 추진하자는 겁니다. 정치권과 광주시, 국방부 등은 어제 무등산 군부대 현장에서 토론회를 갖고 내년까지 이전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작전성이나 비용 등을 고려해 이전 후보지도 함께 논의합니다. 어디로 이전을 하고 언제까지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훼손된 무등산 정상부는 어떤 식으로 복원을 하고 그 세 가지가 내년 12월 전까지는 발표가 돼야 된다. 무등산 군부대 이전을 위한 예산은 이미 국방부 특별회계로 처리하는 법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광주시와 정치권은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부터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의 문제는 크게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국방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당할 생각은 있는 걸로 합의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무등산 군부대 이전은 광주 군공항 이전 논의와 분리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송갑석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논란 등을 이유로 무등산 군부대 이전 논의를 미뤄왔습니다. 6년 전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8일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를 열고 서석대와 군부대 후문, 인왕봉과 지왕봉을 거쳐 부대 정문까지 개방할 예정입니다.
당일 행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방공포대 이전과 관련해 무등산에 보내는 편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속출하면서 고용부와 교육부가 올해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검진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4명 가운데 1명꼴로 폐질환을 앓고 있고 이 가운데 24명은 폐암 의심 판정을 받고 조직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혜정 기자입니다. 매일 튀김, 부침개, 구이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요리를 만들 때면 가슴이 저희는 고통은 더 늘어났습니다. 락스도 많이 다르고 항상 손해가 이제 락스는 있죠. 곰팡 피면 안 되잖아요. 위생이 첫째라 아이들. 이 같은 환경에서 20년 동안 일해온 이 학교급식 조리사는 폐를 절반 이상 절제했습니다. 폐암 3기 판정을 받은 뒤 편도까지 잘라내야 했습니다. 튀김할 때는 그 후드를 털어놔도 연기가 얼마 안 받더라고요. 태태하니 처음에는 이제 물론 내가 이제 폐암 걸리다 보니까 이거 진짜 안 좋구나 하고. 현재까지 폐암으로 산재 신청한 학교급식 노동자는 전국에서 79명, 이 가운데 5명은 이미 숨을 거뒀습니다. 이에 올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가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의 결과를 살펴보니 광주는 27.8%인 508명이, 전남은 23.5%인 1,726명이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24명은 폐암이 의심됩니다. 기름을 사용할 때 온도를 되게 높여서 요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발생할 수 있는 발암물질들이 좀 다양하게 확인이 되고 있고 급식실에 환기시설이 문제가 많습니다. 조리흉들이 조리실 안에 업무 시간 내내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하지만 급식실 개선 사업은 더디기만 하고 지금도 급식실 노동자는 인력난에 강도 높은 노동을 해야만 합니다. 이분들은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학교 급식실의 인력 총화를 위한 예산, 배치 기준 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총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급식 노동자 산재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고 교육부와 노동부의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혜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천 NCC 폭발 사고와 관련해 여천 NCC 부공장장과 협력업체 영진기술 대표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함께 이번 사고를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여천 NCC 공장장 1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과 고용부는 열 교환기 압력 시험 중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들이 안전관리 소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30분쯤 나주시 동강면 월양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이곳에 살던 80살 노모 조모 씨와 50살 아들 최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또 이 불로 주택이 모두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4,6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오늘 합동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나주시 운곡동 인근 영산강에서 전남의 한 공립대학 교수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고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물에 빠진 채 숨져 있는 A씨를 찾아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LF 리조트가 추진하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다음 달 중 광양시에 제출되면 광양시는 연말쯤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LF 리조트 측은 최근 광양시에서 열린 사전보고회에서 광양 구봉산 232만 제곱미터에 3,700억 원을 투입해 어린 왕자 등 캐릭터를 이용한 뮤지엄과 무동력 모노레일 등 산악형 관광시설과 300여 객실의 리조트, 27홀 규모의 골프장 등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 측은 현재 사유지 기준 8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한 상태로 전라남도에 사업 허가가 떨어지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음 달 7일 울산에서 개최되는 제103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남 선수단 결단식이 전남체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임원과 선수 등 1,600여 명은 이번 결단식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목표로 매 경기마다 최선을 다하고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한편 내년 104회 전국체전은 목포의 주 경기장을 중심으로 전남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오늘 아침 시야가 답답한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보성과 곡성, 구례 등은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광주공항은 저시정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나면 오늘도 맑고 푸른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일요일까지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다만 늦더위가 여전하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 내일은 30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이번 주말 늦더위만 아니라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전남의 가을 축제들도 많은데요. 여수에서는 거북선 축제가, 진도와 해남에서는 명랑대첩 축제가 시작이 되고요. 또 목포에서는 뮤직플레이, 청정완도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가을섬 여행도 즐겨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말 청명한 날씨와 함께 전남의 가을 축제들을 즐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내려가면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담양과 나주 29도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6도, 순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26도, 영암 29도, 강진 28도로 다소 덥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3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늦더위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